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12월, 지금 중순이 돼가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미중 무역협상 서명하는 날인데,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한 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한 주가 될 것이고, 아마 주간 내내 롤러코스터 아니면은 얼어붙어 있는 아주 긴장된 이런 장세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와중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와중에 한국 정치가 내년도에 10년 이 미국장에 못 간 이 슬럼프를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유수 투자 전략 스트레치스트들의 정권사 투자은행들의 리포트를 서베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얘기들이 그동안에 수시로 나왔었죠. 비슷한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그래서 이게 비슷한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선이 자꾸 모아지고, 관심이 쏠리고 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이게 이 전망을 맞나 틀리느냐,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누구 예상이 맞을까, 이게 사실 맞힐 수만 있다면은 누가 맞히는가를 맞춰내면은 누구 말을 따라가면 되는가,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허무맹랑한 시도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걸 갖다가 하려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 생각의 방식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모든 판단은 본인의 생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고가 되고 시사점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방법,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은 10년간 지금 미국 시장만 주구창창 올랐죠. 그런데 여기 밑에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가 지난 10년간 박스권 매매, 박스권 바닥을 그냥 기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우리 코스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머징 마켓,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다 합쳐놓으니까 다 코스피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년간은 미국장만 강세장 그냥 호황을 구가했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시장은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년도부터 이 10년간의 갭이 바뀐다. 미국 시장은 이만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정치할 것이고, 이머징 마켓을 비롯한 기타 시장에서 이 트럼프를 벗어나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내년도부터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지난 10년간의 이 디카플링, 미국장과의 디카플링에서 해소되고, 한국의 10년 슬럼프를 벗어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어떻게, 월스트리트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냐, 미국의 투자은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투자 보고서들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을 이끌어가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 왜 이게 10년간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너무 비싸졌다 이거예요. 이것도 간헐적으로 이제 군데군데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고 제가 소개를 해설했죠, 간헐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종합편으로 종합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투자은행들이 보는, 전략가들이 보는 시각이, 경제성장은 사실상 크게 미국이 저렇게 앞서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데 미국이 저렇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는 비슷한데 가격은 미국은 너무 비싸졌고 20배가 넘는다. 이 PR 밸류에이션 지표가 20배가 넘는다. 20배가 넘는 거는 너무 비싼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내셔널 스탁을 전부 다 평균해가 각국별로 주요 국가별로 평균을 해가지고 PR 내보니까 14.7배다. 그래서 이게 14.7배에서 50%가 더 비싸져 있는 게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경제 성장률인데 사실은 미국이 50% 이상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갭, 이 가치 척도의 이 갭을 10년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메꿔질 때가 되었다. 그 메꿔질 때가 됐는 게 뭐 갑자기 왜 메꿔지느냐? 그게 이제 계기가 있는 거죠. 그 계기가 바로 12월 15일 날의 빅 이벤트, 빅 매치. 이 미중 무역 협상 서명이 바로 이제 큰 이 계기가 된다. 모멘텀이다. 턴라운드 하는 하나의 변곡점,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왜 그게 전환점이 되는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리포터죠, 뭐. 정권쟁이들 리포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를, 근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논리가 말이 돼야 돼요. 덮어놓고 주장하는 거는 아무도 그걸 공감을 안 합니다. 이 딜이 이제 12월 15일 날 딜이 성사된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무역협상이 왜 타결되느냐? 일단 우리가 지금 지난주 미국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또 개싱이 되죠. 주 초반에 트럼프가 뭐 나토 가서 뭐 또 뭐 헷가닥 했잖아요. 중국하고 서명 안 될 경우도 안 될 수도 있다. 선거 끝나고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또 폭탄 발언을 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인권법, 홍콩 인권법 발동해가지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놨는데, 그래서 불안해가 야, 중국 심기를 너무 건드려서 이게 혹시 안 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맞다. 안 될 수 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소리 해버리니까 찬물을 확 끼얹었죠. 주초에. 그리고 뭐 상무장관 윌버인가요? 누구더라? 상무장관 윌버 로스인가? 그 양반도 얼굴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그 양반도 한술 더 떠가지고 12월 15일 날 뭐 중국이 서명하기 싫어하면은 엄청난 뭐 또 관세 매길 준비 다 돼 있다 하고 또 같이 거들어가지고 장 초반에 주가가 확 휘청했죠. 그러다가 장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반등했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주중에 뭐 휘청했던 걸 다시 제자리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그래도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고 대부분 보는 거지요. 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 오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행태로 보는 개싱이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에서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JP모간은 뭐 단기 매매식의 그 단기 전략을 자주 내놔가지고 상당히 마바라로 좀 많이 그 비하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최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리포트가 그래도 순발력은 있고 또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틀릴 때도 많지만 반 맞고 반 틀려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걸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제 무역협상의 타결이 뭐 사실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타결이 되면 그동안에 이 타격 받아가지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 성장률이 세계적으로 꺾였던 것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장률의 턴라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 논리에 투자 참여자들, 트레이더들이나 투자가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서 맞다 하고 공감을 해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구체화 구현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관건은 어쨌든 간 12월 15일 날 이 타결이 가장 중요한 어쨌든 이러한 논리의 기점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 이렇게 될 경우에 어디를 사야 될 거지? 그러면은 뭐 미국 외에 다른 데가 좋다 그랬는데 어디가 최고 좋으냐? 여기 두 군데를 지적했습니다. 월가의 투자 전략가들이 두 군데가 어디냐? 일본과 한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원래 이미 18% 올랐다. 근데 한국은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제일 많이 올랐는 지금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데 제일 중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제일 반등폭이 큰 거는 한국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15일날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다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보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레미 시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레미 시갈은 장기 투자자의 승리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내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워렌 버핏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아마 중국과 트럼프가 사인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험한 소리를 하는 것은 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기술이다.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 생각하는 게 사실이 같다라는 생각은 미국 주식시장이 금요일날 크게 반등한 걸로 봐서 이 사람 생각이 맞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험악한 소리를 했는데 왜 반등을 했을까, 금요일날? 이 최종, 마지막 지금 단추를 닫는 단계에서 협상의 최고조에 지금 달해있다. 미국이 압박을 마지막 최고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이게 이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협상이 안 되면은 파탄이다 해가지고 채권 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채권은 이미 와라라 몰려가서 이미 완전히 모를 대로 다 오는 꼭지에서 사게 됩니다. 그럼 그게 그 주장이 옳은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채권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진다. 오히려 반대다. 오히려 고배당주의 매력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생각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트레이더의 방식과 투자자의 방식의 생각의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사점을 찾고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